이제 지민이는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어차피 우리 없을 때 어머니가 다 키우셨잖아요.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어리디 어린 5살 지민이는 제 품에 안겨 밤새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63세 할머니와 5살 손녀의 이야기인데요. 20년 넘게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평생 살던 도시를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SNS 마케팅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시작된 비극, 다단계에 빠진 아들 부부가 손녀마저 버리고 떠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자를 모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3살 김영숙입니다. 7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반찬 가게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큰딸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대구에서 직장 다니며 며느리와 손녀 지민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이른 아침에는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들은 자신과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요즘 뜨고 있는 SNS 마케팅 사업을 한다면서 둘 다 퇴사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손녀 지민이를 제가 돌봐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창업 준비하느라 당분간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면서. 유치원은 다닐 수 있지만 아침 일찍 데려다주고 데려올 사람이 없다면서. 창업 준비하느라 시간이 불규칙해서 유치원 등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유치원을 제 집 근처로 옮기고 본인들도 시간 날 때마다 들리겠다더군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5살 아이를 돌본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손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며느리도 직접 찾아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둘 다 직장을 이미 그만뒀다는데 당장 수입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가게 한쪽에 아이 놀이방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지민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지민이가 얌전한 아이라 가게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림도 그리고 손님들도 귀엽다고 예뻐해 주시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고 반찬 가게를 하던 제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 손질하고 밑반찬 준비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장을 봐놓고 아침 8시부터는 지민이 등원 준비를 해야 했죠. 아이 아침 챙기고 옷 입히고 머리 빗기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유치원 등원 시간에 맞춰 데려다주고 나면 그제서야
다시 가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오후 4시만 되면 또 서둘러 문을 닫고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야 했죠. 손님들이 오시는 중요한 시간대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매출에도 큰 타격이 왔어요. 지민이를 데려와서도 일이 쉽지 않았어요. 아이는 놀아달라, 간식 달라, 화장실 가고 싶다.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했죠. 반찬 만들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중에도 수시로 손을 멈춰야 했어요. 김치를 버무리다가도 멸치를 볶다가도 음식이 타지는 않을까 늘 조마조마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달리 거의 들르지도 않았어요. 가끔 얼굴을 비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뜸해졌죠. 전화를 해도 지금 강의 중이에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라는 답들 뿐이었어요.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신경 써서 단찬을 만들 시간이 없다 보니 맛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나이 60 넘어 어린 아이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루는 반찬 만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네요. 다행히 손님이 부축해 주셔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게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지민이 간식, 장난감, 옷 이것저것 사주다 보면 금세 돈이 빠져나갔죠. 아들 부부는 창업 준비한다면서 양육비는커녕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든 제 사정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어요. 큰딸한테는 동생 얘기라 차마 말을 못했고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났답니다.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가게는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창업 준비라고 해서 뭔가 가게를 내거나 사무실을 차리는 줄 알았죠. 하지만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동네 이웃들이 며느리 봤다며 전해주는 이야기들, 아침부터 카페에 앉아 있더라. 점심때도 거기 있더라. 저녁 때도 친구들이랑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무슨 고가의 창업 강의를 듣는다면서 수강료가 몇백만 원이나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하는데 당장 지민이 간식값도 제가 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가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지민이 때문에 급할 때가 많았어요. 유치원에서 열이 난다고 연락이 오면 가게 문을 닫고 뛰어가야 했고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에 데려가야 했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았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강의 중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그리고 지민이가
심하게 열이 났던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갑자기 39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달아올라서 제 품에 안겨 끙끙 앓았죠. 며느리한테 전화했지만 또 강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어요. 혼자서 지민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택시 안에서도 지민이가 자꾸 엄마를 부르는 게 가슴을 찢었어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동안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이 얼마나 뜨겁던지 지민이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는 손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국 안 받더군요. 그렇게 아픈 아이 곁을 지키는 건 고스란히 제 몫이 됐고 밤새 병원 의자에서 허리 굽히고 자면서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며느리가 수강생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 가게에 나타났을 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는 어머님, 제가 사업 실습 겸 가게를 홍보해드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좁은 가게를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구경만 하다 갔어요. 정작 반찬은 하나도 사지 않으면서요. 그날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셨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맛집 탐방 수업이라나 뭐라나 가게가 난장판이 되는 건 물론이고 정작 반찬 사러 오신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기까지 했죠. 장사가 안 되니 속상해서 며느리한테 이러면 장사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어머님, 이게 다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지민이는 날이 갈수록 엄마를 더 찾았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부터 엄마 하고 외치다가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그 작은 어깨가 축 처지곤 했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어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지민이가 다른 친구들의 엄마를 볼 때예요. 유치원 앞에서 친구들이 엄마한테 안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민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하나 봐요. 라고 말할 때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밤이 특히 힘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그림책을 읽어주면 갑자기 엄마가 읽어주면 더 재미있을 텐데. 라고 하다가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곤 했어요.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아주면서도 엄마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어요. 창밖에 예쁜 꽃을 보거나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도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는 말을 하는 지민이. 그럴 때마다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5살 아이의 순수한 그리움을 지켜보는 것,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지민이가 점점 예민해진다는 거였어요. 유치원에서 자주 싸움이 났다는 연락이 오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깨고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갔더니 엄마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며느리한테 전했더니 애가 원래 그래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났지만 또 참았어요. 얼마 전에는 더 황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웃분이 며느리가 카페에서 다른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강의를 한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1시간에 10만 원씩 받고 육아 상담도 해준다고. 정작 자기 아이는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육아 조언을 해준다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반찬 가게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직장인들이 줄을 설 정도로 바빴는데 이제는 손님이 드문드문 오시네요. 아무래도 지민이 하원 시간에 맞춰 오후에 자주 문을 닫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는 저녁 시간을 못 지키니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시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 마음은 더 조급해졌어요. 재료값은 자꾸 오르는데 반찬 가격은 올리지도 못하고 김치 담그는 고춧가루 값만 해도 작년보다 2배는 뛴 것 같아요. 가게 운영비는 빠듯하게 맞추고 있었지만 지민이 때문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유치원, 특별활동이 늘어난다고 하더니 영어학원, 미술학원까지 이것저것 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지민이만 안 하면 뒤처진다고. 학원비도 학원비지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까지 제가 해야 했어요. 반찬 가게 운영 시간이 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부품이 다 낡아서 수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사려면 적어도 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노후를 위해 꾸준히 부어온 적금이 있어요. 매달 빠듯한 살림에도 꼬박꼬박 부었던 거예요. 혹시나 아프거나 가게를 그만둬야 할 때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인데 이걸 깨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깨면 당장은 해결되겠지만 나중에 제가 아프거나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싶고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찾아와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듣는 창업 강의 수강료가 밀렸다면서 제가 모아둔 적금 통장 얘기를 꺼내더니 노후는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던지 더 속상한 건 아들 부부의 태도예요. 제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엄마가 도와주시면 한 달 안에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지민이 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제가 지민이 양육비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적금을 깨자니 앞으로의 제 노후가 걱정되고, 안 깨자니 당장 가게 운영도 안 되고, 지민이 학원비도 못 대겠고,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들 부부가 하는 일을 알게 됐어요. 동네 마트 가는 길에 마주친 이웃분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요즘 젊은 엄마들 돈을 받아서 무슨 강의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투자금만 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민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다른 엄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그 사업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번대. 지민이 엄마도 벌써 몇천 벌었다던데? 근데 투자금이 좀 크다면서? 처음엔 300만 원만 내면 된대. 나중에 더 내면 더 많이 번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고에게 강의를 듣는다며 빌려간 돈, 창업 준비한다며 이곳저곳에서 끌어온 돈, 모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유치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친구 엄마가 지민이 엄마한테 사기 당했다고 소리를 질렀다나 봐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알게 됐는데,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며느리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왜 그렇게 수강생들을 데리고 우리 가게에 자주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성공한 가게예요. 시어머님도 저희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해서 신뢰를 쌓으려 했던 거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며느리가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시기하는 거라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착하다고 자랑하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도박 같은 일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또 찾아와서 적금을 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며느리가 사업에서 완전히 밀려날 거라고. 그때 문득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소문을 들으며 자라야 하는 지민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유치원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지민이를 따돌린다고 해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요. 그 다음 날도 평소처럼 지민이 하원 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가 제 목소리가 힘없이 들린다며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나 봐요. 그동안 동생 얘기라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반찬 가게 매출이 줄어든 것, 지민이 때문에 가게 문을 자주 닫아야 하는 것, 냉장고가 고장 난 것까지, 그리고 며느리의 수상한 사업 이야기도 했죠. 다음 날 오후 큰딸이 대구로 내려왔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며느리가 해왔던 일들의 증거를 모두 보여줬어요. 가짜 인증글, 허위 사업 실적, 투자 유도 글들, SNS에 올라온 수많은 거짓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반찬 가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장면들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20년간 운영하신 성공한 가게예요. 이런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해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저녁 7시 우리 집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좁은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큰딸은 차분하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라는 것, 이미 고소를 준비 중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다는 것까지. 큰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엄마 가게까지 이용해서 사기치고 이게 지금 사업이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라며 소리치는 큰딸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딸이 목소리를 떨어가며 동생을 다그치는데 저도 놀랄 정도였죠. 아들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도와줬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다나요. 그 말에 큰딸이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엄마가 뭘 더 도와줘? 가게도 망가졌잖아. 지민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뭘 본 거야? 대체 누구 게임에 넘어간 거야? 라는 소리에 며느리는 더 심했어요. 제가 그들의 사업이 잘 되는 걸 시기한다며 저를 이용해서 사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방해하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큰딸이 며느리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 며느리에게 딸은 어머니 가게 사진으로 거짓말하고 투자금 받아내고 이런 게 사업이에야? 니들이 한 짓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 건지 알아라며 큰딸이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아들 부부는 이에 질세라 목소리를 키우며 말다툼이 계속했고 결국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제 지민이를 저보고 키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동안도 제가 다 키웠으니 이제는 아예 책임지라고. 새 출발한다면서 지민이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큰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니들이 부모야?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버리고 돈이 그렇게 중요해? 사기치면서 번 돈이 그렇게 좋아. 지민이를 버리고 나중에 어떤 후회를 하려고 그래? 그 순간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마도 우리 얘기를 다 들었나 봐요. 엄마, 가지 마. 그 작은 목소리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듯 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지민이를 보더니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큰딸이 아들 부부를 붙잡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지민이가 불쌍하잖아. 지민이의 세상은 부모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목이 쉬도록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지민이는 제 품에 안겨 밤새 울었답니다. 그날 밤 지민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잃었어요. 밤이면 지민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더운 여름밤인데도 이상하게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가슴 한구석이 시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지민이의 악몽이었어요. 부모님이 떠난 후로 거의 매일 밤 울면서 깨어났거든요. 엄마, 가지 마. 라고 잠꼬대를 하다가 놀라서 일어나면 저는 얼른 지민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죠. 할머니가 여기 있어. 우리 지민이 괜찮아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지민이는 제 목을 꼭 붙잡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결국 제 품에서 다시 잠이 들곤 했어요. 그 작은 어깨가 흐느낄 때마다 저도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갑자기 지민이가 할머니, 나 무서워. 하면서 울었어요. 꿈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두고 멀리 가버렸대요. 그날 밤 저는 지민이를 안고 작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예전에 아들 재울 때 불렀던 그 자장가를 지민이의 숨소리가 잔잔해질 때까지 계속 토닥이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지민이에게는 제가 이제 엄마이자 할머니이자 전부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됐답니다. 낮에는 반찬 가게를 열어야 하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김치를 담그다가도 지민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멸치를 볶다가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단골 손님들이 영숙 씨,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라고 물으실 때마다 웃어넘기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닥을 친 상태였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가게에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에도 이를 악물고 지켜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아픈 날이면 하루 종일 간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계속 운영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는 이제 연락도 없고 동네에서는 이미 며느리 다단계 사건으로 말이 많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참자, 견디자 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큰딸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자기 집 근처에 전세방도 알아봐 놨다면서 거기 근처 유치원도 좋고 초등학교도 좋다고 지민이 교육도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20년 지켜온 가게를 정리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곳에 남아있다간 제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았고 그러면
지민이는 또 어떻게 되나 싶고 밤새 생각해봐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았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가게 시작할 때 남편이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힘줬던 일, 아들이 중학생 때 가게에 와서 숙제하던 모습,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던 날, 그 모든 기억이 이 작은 가게에 담겨 있었는데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여태껏 남편 없이도 아들의 배신에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란 걸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행 기차를 타면서 뒤돌아봤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이 도시. 이제는 안녕이에요.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 가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첫날, 낯선 풍경에 마음이 어색했어요. 큰딸이 구해준 전셋집은 작지만 깔끔했는데 대구 집에서 가져온 짐을 풀면서도 이게 꿈만 같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아파트들, 빽빽한 차들, 대구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지민이는 의외로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새로운 유치원, 친구들도 잘 사귀고 아마도 대구에서의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가끔 밤에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볼 때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럴 때마다 지민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게 아니란 걸 깨닫곤 했죠. 20년 넘게 해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니 몸과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특히 새벽 5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데 할 일이 없으니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곤 했어요. 큰딸이 많이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지민이도 봐주고 저도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덕분에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 나이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들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거리를 보면 손이 절로 가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며느리의 다단계 사건은 결국 큰 사건이 됐어요.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금도 10억이 넘었다고.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운영하는 성공한 가게를 내세워서 신뢰를 얻었다가 나중에는 유명 연예인 이름까지 도용했다고 해요. 결국 사기죄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큰딸이 전해준 소식으로는 며느리는 징역 5년, 아들은 공범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재판장님이 어린 자녀까지 버리고 도주하려 했던 점을 특히 중하게 보셨다더군요. 한동안 뉴스에도 크게 났었나 봐요. 성공한 시어머니 가게로 위장한 다단계 사기당 검거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 인터뷰도 나오고 경찰 수사 과정도 소개되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더 큰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민이한테는 아빠, 엄마가 잠시 멀리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한테 이런 아픈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지민이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서 아들 편지가 왔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지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제 곁에는 지민이가 있고 새로 시작한 서울에서의 삶이 있으니까요. 다만 출소 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때는 지민이와의 만남 정도는 그래도 허락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에서 가져온 통장을 정리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지민이가 자랄 때까지 이 돈으로만 버티기에는 너무 빠듯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지민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큰딸한테 계속 기대기도 미안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딸 집 근처 요양원 주방에서 일하게 됐어요. 20년 넘게 반찬 가게 했던 경험을 좋게 봐주셨나 봐요. 출퇴근 시간도 지민이 유치원 시간이랑 맞아서 다행이더라고요. 월급은 적지만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월급을 받던 날 지민이랑 같이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지민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지민이 손을 잡고 있으면 이상한 희망이 생겨요. 비록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요양원에서의 첫 출근한 날 낯선 주방에 들어설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20년 넘게 내 가게를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 밑에서 일한다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손은 익숙한데 마음이 자꾸 떨리고 처음엔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저한테 잘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어르신들이 오늘 반찬 맛있다고 하실 때면 가슴이 뿌듯했고 동료들도 제 음식 솜씨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김치 담그는 날이면 제가 주방을 이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죠. 지민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매일 울며 엄마 아빠를 찾더니 이제는 할머니랑 살아서 좋아. 라는 말도 하네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대요. 얼마 전에는 참관 수업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지민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큰딸이랑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엔 큰일 있을 때나 연락하고 명절에나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통화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가고 늦은 나이에 딸과 친구처럼 지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제는 서울 생활이 조금 익숙해져요. 복잡한 지하철도 잘 타게 됐고 동네 골목길도 다 외웠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도 인사하게 되고 요양원 동료들과도 가끔 퇴근 후에 간단히 식사도 하고 새로운 인연들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가끔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나요. 지민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종이접기를 보여줄 때면 아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 보여서 가슴이 아려요. 어떻게 지내나? 잘 살고 있나? 그래도 이제는 그 생각을 오래 하진 않아요. 제 마음을 지키는 법도 배웠나 봐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인생이 힘들었던 이야기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면서요. 얼마 전에 통장을 봤더니 조금씩 저축도 되고 있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이제는 제가 벌어서 모으는 돈이라 더 뿌듯해요. 지민이 학원비도 제가 벌어서 되고 큰딸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설레요. 출근길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하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건강한 한 끼 챙겨드리고 퇴근길에 지민이 데리러 가면서 장도 보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생겼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는 게 아닌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제 모습이 좋아졌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괴구에서 정든 가게 문을 닫던 그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늦었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 또 다른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어느덧 서울에서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요양원으로 출근하기 전에 창가에 서서 잠시 하늘을 바라봐요. 대구에 있을 때는
늘 새벽부터 서둘러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지민이가 요즘 부쩍 자랐어요.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할머니, 내가 안마해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나서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죠. 한동안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지민이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나는 눈물이었죠. 요양원에서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내 가게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다 보면 마치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특히 치매가 있으신 할머님이 제가 끓인 미역국을 드시고는 우리 딸 솜씨가 늘었네 하실 때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차올라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요양원에서 월급 인상도 있었어요. 원장님이 영숙 씨 덕분에 어르신들 식사 만족도가 많이 올랐다고 하시면서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니 그게 또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이제는 지민이 학원비도 여유 있게 낼 수 있게 됐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어요. 큰딸이 얼마 전에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내년 봄에 태어난다고 하네요. 엄마, 이제 지민이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민이한테도 말해줬더니 지민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막상 새 손주를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생각도 나고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아려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어요. 내 곁에는 지민이가 있고 큰딸이 있고 새로운 손주도 곧 태어날 거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민이가 요즘 들어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고 싶어요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겪은 아픔을 지민이는 겪지 않았으면 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늦게 찾은 새 출발이지만 지민이와 함께라면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더 따뜻하고 행복할 거란 걸 믿어요.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하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정성스레 음식을 대접하고 퇴근길에 지민이를 데리러 가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게 제 새로운 행복이에요. 앞으로도 이 평범한 행복을 지민이와 함께 하루하루 소중하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인생에는 때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3세라는 나이에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신 영숙님, 그리고 그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5살 지민이
두 사람의 앞날에 꼭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숙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